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오르기는 소폭 오르면서 회복을 보였던 한 주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 증시 같은 경우는 올랐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올랐는데 사실 체감으로 느껴지기에는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조금 아쉬운 그런 증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쉽고요. 예, 오른 건 좋은 상황, 그래도 조금 나아진 상황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상승했고, 코스닥도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상승했는데, 아쉬웠던 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올랐으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적어도 50%로 훌쩍 뛰어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 50포인트가 채 되지 않아요. 44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그래도 10조 원을 조금 넘어서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아쉬운 거래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시장을 코스피를 좀 매도하는 모습, 기관은 조금 매수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긍정적인 면들을 좀 찾아본다라면 코스피가 상승을 했다.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평선에 조금은 안착하는 모습들. 지금 61선만 코스피 이동평균선 중에 지금 자리보다 위에 있고 나머지는 바로 아래로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스피 이평선들이 좀 모인다라면 그 부분이 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하단을 2500선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과 상승률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은 월화수목 4일 매도하고 금요일 날 매수했고요. 기관은 정반대입니다. 월화수목 4일 매수하고 금요일 매도를 했는데요. 이 금요일 날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주간 매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이제는 종목별로 섹터 안에서도 좀 차별화 현상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매수 1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월화수목 외국인이 매도하고 금요일 날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국인이 매수한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요일 외국인 순매수가 5,540억이었거든요. 주간으로 따졌을 때는 이 월화 목요일 이 3일 동안 좀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간 순매수 금액은 이보다는 좀 작은 3,241억 원이지만 금요일 날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했죠.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사실은 이 흔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하루 상승률이 6.13% 이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는데요. 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삼성전자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날 삼성전자를 외국인만 산 게 아니라 기관들도 뭐 금융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좀 7만 원 아래에서 6만 원대에서 좀 답답하게 한 6만 7,500원 정도에서 좀 답답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 주가를 한 번에 장대 양봉을 내면서 이동평균선 모두 다 돌파하면서 7만 원 위까지 좀 올려주는 시원한 모습, 굉장히 좀 오랜만에 삼성전자에서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이 매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2위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가 1,000억이 좀 넘게 들어왔고요. 이 주간으로 따졌을 때 1,000억이 좀 넘게 들어왔고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 4일 동안 상승을 했다가 금요일 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4일 동안은 외국인과 모두 동시에 샀고요. 금요일 날은 팔았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에 있어서 중부발전이랑 뭐 협력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그리고 사실은 두산그룹 자체가 이제는 조금씩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삼성전자는 3천억 이상 주간 단위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나오면서 이 두 종목으로 사실은 수급이 가장 많이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 이제 섹터별로 좀 묶어본다라면 반도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있고요. 자동차에는 기아와 현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는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은행에서는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 하나금융지주까지 이 최근에 실적이 조금씩 괜찮아지는 종목들, 실적을 조금씩 괜찮게 확인하고 있는 이런 섹터들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매도는 거의 한 섹터로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를 매도를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고려아연, LG화학,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 SDI 등. 이 포스코 그룹주 우선 싹 다 매도 쪽에 있고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요. 그리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까지 2차전지 쪽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외국인,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은 보여줬고요. 이 코스피 기관 쪽 살펴보면은 매수는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반도체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실은 삼성전자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뭐 SK 하이닉스도 좋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매수 상위에 최상위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중국 관련된 뭐 화장품 같은 이런 종목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호텔 신라까지 중국에 있어서의 기대감들이 아직 조금씩 기대감들이 남아있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기관의 순매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좀 특징적인 게 이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그리고 호텔 신라까지 대체적으로 기관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좀 매수를 하는데요.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좀 매도하는 모습. 수급이 좀 상반되게 갈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은 좀 파는 게 이 화장품, 면세점 이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는 2차전지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쪽은 뭐 간밤에도 테슬라가 좀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좀 부담감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수급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온다라면 코스닥에 있는 외국인 우선은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많이 달라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팔았고 기관은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은 더 열심히 샀습니다. 월화수목 4일 동안 사고요. 하루 팔았는데 코스닥이 그래서 상승률이 좀 더 좋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외국인이 월화수목 4일 매수하고요. 금요일 매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MSCI 자금이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SCI 자금들이 대규모로 좀 유입이 되면서 900포인트를 좀 안정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고점까지는 좀 남아있어요. 정고점이 2668포인트인데 장중 정고점이 그럼 지금보다 100포인트 좀 넘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고점이 956포인트인데 지금 919포인트이기 때문에 별로 안 남았죠. 이평선도 다 아래 두고 있습니다. 상승률이라든지 차트상으로 좀 더 위에 있다라는 게 지수적으로 좀 느껴지죠. 이런 모습들 MSCI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최근 들어서 더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도 다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지난주 최근의 모습을 보면 10조 원 조금 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 물론 월요일에는 10조 원 아래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화요일에 12조 원, 17조 원, 14조 원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다는 게 좀 느껴지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로 이 대규모로 좀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 에코프로 주간 단위 순매수를 따지면 이 3,226억입니다. 이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날 917억 원을 팔았다는 부분을 만약에 빼면 목요일까지 4천억 좀 넘게 샀거든요. 삼성전자만큼 에코프로를 많이 샀습니다. 그냥 굉장히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무언가 좋아서 이렇게 샀다기보다는 MSCI 자금들이 좀 많이 좀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개인들이 에코프로를 2,655억 팔았거든요. 이 주간 단위로
이 차익 실현 물량을 외국인이 전부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매수하는 종목들 보면 에코프로를 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와 엔터주들 매수를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ISC, 이오테크닉스, 두산텍스나 원익 IPS까지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YG엔터와 SM 같은 엔터주들 매수를 했고요. 반도체는 뭐 실적 잘 나올 걸로 보여지고, 엔터주들도 실적 우려감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좀 잘 나올 거, 실적이 좀 안정되는 모습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2차전지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LNF, 윤성 FNC 매도를 했는데 제한적인 좀 매도 금액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매도 1위가 244억인 PNP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도 금액이 좀 작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를 기관 쪽으로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두산테크나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매도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 DX, LNF와 같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기관들 좀 매도하는 코스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는 대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죠.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면 미국 증시도 지수의 변동성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미국 증시를 일주일 내내 좀 발목을 잡았었던 요인은 차익 실현 매물인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일주일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했고요. 고용이 부진했을 때 금리 우려감 좀 감소하는 날도 있었는데, 고용이 부진했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좀 하락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좀 방향성을 이리저리 좀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주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전히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9월 달은 좀 낮아지겠지만 11월까지는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그런 모습들. 국내 증시가 조금 더 긍정적이긴 했지만 미국 증시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주간 단위로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요인들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 그리고 미증시 지난주 흐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러면 상무님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오늘은 미국과 캐나다 노동절로 휴장을 합니다. 독일 7월에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고요. 월요일은 좀 편안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대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2분기 GDP 확정치, 그리고 한국에서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예상이 2.7%인데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 경기가 좀 쪼그라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미국 증시에서 고용이 좀 좋게 얘기하면 좀 진정이 됐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영향은 좀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중국이 중요합니다. 화요일 날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 PMI 이전 54.1이고 예상이 53.8입니다. 그리고 유로존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독일과 유로존 8월 마켓 서비스 PMI 확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좀 증시의 변동성을 많이 나타냈었던 고용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8월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로 넘어가서 호주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예상 동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요일로 넘어가면 유로존 7월 소매 판매, 그리고 독일 7월 공장 주문, 미국의 7월 무역 수지, 미국의 8월 마켓 서비스 PMI 확정치가 있는데, 이날 제일 중요한 거 나오죠. 미국에서 8월 ISM 서비스 PMI가 나옵니다. 이전에 52.7이었고요. 예상이 52.3입니다. 52 정도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시장의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워낙 중요하죠. ISM 서비스 PMI 잘 수요일 날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옵니다.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연준의 이 파월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지금 금리 인상 우려감 남아있는데 이런 모습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콜린스 보스턴 연은과 또 로건 댈러스 연은의 발언이 있습니다. 베이지북과 함께 이 연은 위원들의 발언들 계속적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매파적인 분의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시장의 분위기 좀 제한적일 때 조금이라도 좀 매파적인 발언들 나온다라면 시장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캐나다 통화정책회의 있는데 호주와 마찬가지로 5.0%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로 넘어가면 중국 8월 수출입 동향, 이전과 수출과 수입 모두 다
10% 이상 감소를 했었는데 좀 좋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로존 2분기 GDP 잠정치와 실업률 확정치가 있고요. 그리고 윌리엄스 뉴욕 연은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의 발언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사실은 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금요일 다시 좀 중요합니다. 중국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사실은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죠. 이 9일날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로 넘어가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 그리고 캐나다 8월 고용보고서, 미국 8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있고요. G20 정상회담이 주말에 인도에서 열립니다. 중요한 모습들 살펴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일이 제일 중요해요. 미국 ISM 서비스 PMI와 연준 베이지부 가장 수요일날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9일날 발표되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들도 역시나 미국과 중국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일정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장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2,500에서 2,600 사이, 지금 2,500, 2,600 딱 그 중간쯤에 위치해 있죠. 근데 2,50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차트가 좀 안정적이 됐고요. 시장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수요일과 금요일 날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온다, 매파적으로 나온다, 이러면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박스권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현상,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제는 종목별로 많이 갈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스권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사지도 많이 팔지도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많이 살 때는 다 같이 좀 올라갈 수 있고 많이 팔 때는 다 같이 떨어질 수 있는데 매수하는 자금, 매도하는 자금이 제한적이다. 그러면 종목별로 많이 달라진다. 이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현상도 심화가 되고 시장도 눈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커플링 정도가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물가지수 결과에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온다라면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한번 좀 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은 미국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이지만 중국의 이런 이 경제 지표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는,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지난주에 외국인 많이 매수했던 자동차,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죠. 중국 관련주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에서는 연준 위원과 베이지북, 그리고 노동시장 과열은 좀 진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긴축 우려는 좀 완화됐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조금씩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높은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와 미증시로 나눠준 전략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대로 이번 주에는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주 후반에는 G20 정상회담까지 글로벌 외교 일정 등 상당히 많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중국 변수를 주목하는 가운데 박스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